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원가 회계 차례차례인데 자, 원가 회계가 많이 여러분들 짜증나실 거예요. 맞죠? 짜증나시고 그러시겠지만 네, 피할 수 없죠, 여러분들. 맞죠?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잘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니까 일단 원가에게는 저번에도 계속 강조드린 것 같은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실 건 외우시고 아시죠? 이해가 아닌 공식 중에 막 이해가 필요 없는 공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은 반드시 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해를 100% 해야지만 나는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원가액에 접근하신 계산 문제를 못 풀어요, 일단은요. 그렇죠? 그건 좀 그건 좀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럼 진도 좀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원가액의 대점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가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론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문제나 출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액계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못 맞게 되면은 특히 세법 쪽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이론 쪽을 보다 보면 세법 쪽에서 많이 틀리세요. 진짜로요. 세법 쪽에서 좀 많이 틀리시거든요. 회계 쪽은 좀 하시고 근데 만약에 원가 회계까지 틀리면 이제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 10문제 이상은 일반적으로 회차가 어려울수록 이제 회차가 조금씩 난이도가 있을수록 이론 문제는 10문제 이상 맞으시라고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럼 좀 10문제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세무 1급 이상부터는 실기 배점상 어쩔 수가 없어요. 실기가 난이도가 좀 어렵잖아요. 다 맞추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10문제 이상은 이론을 맞으시면 이제 10점 날아가는 거죠. 10문제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5문제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9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이론만 따지면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이제 안심 점수가 되는 거지. 예, 이론을 좀 내가 한 8문제, 7문제 맞는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회차에서 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 원가에 특히 여러분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범위도 별로 없는데 배점은 여러분들도 5문제 출제가 되니까 오히려 예, 좀 맞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잘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장땡입니다. 아시죠? 풀어보시고. 자, 일단은 여기 원가 회계는 회계 1급하고 많이 겹쳐요, 여러분들.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주로 그 종합원가 계산 쪽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이가 많이 없어요. 아시죠? 진도 좀 나가볼게요. 일단 원가 회계 때문에 여기 100점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들 원가 회계 개념과 원가의 분류 챕터 있죠? 이 챕터에서는 뭐를 출제를 가장 많이 하냐면 제목에 따라서 있죠? 원가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제목에 따라 여기 뭐 예를 들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출제를 좀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려고 노력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여기 제목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개별적으로 투입되는지 알면 추적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제품에 개별적으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적을 할 수 없으면 개별적으로 얼마가 원가가 투입됐는지 알 수 없으면 이건 추적할 수 없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는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걸 직접 노업이라고 그러죠. 맞죠? 추적할 수 있는 건 직접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직접비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직접비라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다시 뭐라고 불러요? 그죠?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재료와 사람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 용어도 챙겨주시고, 그 원가 회계는 개정 과목은 안 나오지만 용어 자체는 시험에서 물어봐요. 맞죠? 용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안 해오시면 내가 다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문제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뭐 기본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기본 원가 뭐지? 라고 하면 일단 틀리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용어 꼭 잘 나오는 거 외워주시고 여기는 기본 원가라는 거 잘 나오는 게 기초 원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 간접비. 우리가 간접비라는 건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간접자 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외워주시고 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직접 노모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직접 노모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묶어서 그렇죠. 얘를 가공원가, 가공비,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생산설비라고 생각하시면 사람과 생산설비가 재료를 가공을 하죠. 가공. 맞죠? 만들죠. 가공. 그러면 재료를 사람과 생산설비가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탈바꿈시켜주는 거, 바꿔준다. 라고 해서 전환원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알죠? 같은 말이고. 자, 근데 가끔씩 시험에 여러분 어떻게 주냐면 그 제조간접비 있죠. 제조간접비라고 안 주고요. 갑자기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제조간접비라고 안 주고 간접자 들어가는 애들을 줬다라고 하면 걔네들 상관 더하셔야 제조간접비가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이쪽 파트는 회계 1급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변동비하고 고정비 파트가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원가 행태라는 건 원가가 움직이는, 우리 행태가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다라고 불러요.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라도 그냥 딸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행태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맞죠? 그럼 행태가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원가가 움직이면 그냥 변동비지. 변동하니까. 원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비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시죠? 또는 원가 행태라고 안 나오고 조업도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조업도는 가동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5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설비가 있어요. 제품을. 아시죠? 근데 이 올해 연도에 3만 5천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품을. 그러면 우리가 가동을 70%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조업도가 70%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전문적으로 용어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조업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정도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돼요. 맞죠? 최대로 생산 가능한 게 몇 개인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생산이냐. 조업도가 몇 %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되냐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전체 원가가 변동할 변동비.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변동이 없으면 고정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회계 1급에서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한 개당 금액인 단가냐 아니면 전체 금액인 여기 총원가냐를 시험에 잘 내죠. 맞죠? 그래서 꼭 이론 문제에 여기 대비를 하실 때는 어떤 걸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전체를 물어보는지 하나당 금액인 단가를 물어보는지를 꼭 눈을 잘 뜨고 여러분 계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를 대충 훑었다가는 낚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엄청나게 낚았어요. 아시죠? 자, 사례 들어볼게요. 이거 알고 계시는 거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소나타 한 대를 생산을 했대요. 소나타 한 대를 생산하는데 엔진 일반적으로 한 개가 들겠죠, 여러분들? 맞죠? 엔진 하나당 그냥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나타 엔진을 한 개를 사오면 전체 100원을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당 100원이니까. 그죠? 그리고 소나타 엔진을 두 개를 사면 두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금액 주는 건 2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나타 엔진을 3개를 사오면 전체 총 원가는 3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점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비례 그래프가 나와요. 알고 계신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에 따라서 전체 변동비는 비례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체 변동비고요. 자, 근데 단가, 우리가 변동비. 자, 제품 소나타 엔진을 하나를 사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원가는 100원이지만 지금 단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 한 개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소나타 엔진 하나당 가격은 100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엔진 2개를 사와요. 그럼 전체 총 200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량이 2개니까 하나당 100원. 그렇죠? 이렇게 계속 100원 나와요. 왜냐면 방금 소나타 엔진 하나당 가격은 100원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 종업원 한 명당 인건비는 얼마? 딱 고정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조업도가 변하든 말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합니다. 100원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변동비는 우리가 비례. 그래서 이걸 거꾸로 낼 때 했어요. 아셨죠? 파악해 주시고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정비. 우리 고정비라는 건 여러분들 그거죠. 몇 개를 생산하든 전체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자, 임차료가 100원인데, 우리가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몇 개 생산하냐에 따라서 임차료가 달라지진 않죠. 맞죠? 그래서 임차료가 100원이라고 하면, 자, 제품을 한 개를 만들든,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6개를 만들든, 전체 임차료는 100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고정비는 여러분도 일정하죠. 알고 계시는 내용. 여기까지 되겠고. 자, 이제 단위당 고정비니까 이제 하나 제품 한 개당 임차료가 하는 거죠. 제품 한 개당 임차. 얘는 총 임차료이거든요. 자, 제품을 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체 임차료 100원이죠. 맞죠? 근데 단가니까 한 개로 나눠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을 2개를 생산했어요. 그래도 전체 총 임차료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100원으로. 그죠? 근데 제품은 2개를 만들어냈으니까 제품 하나당 임차료는 50원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제품을 3개를 생산해도 전체 임차료가 100원인 건 달라지지 않죠. 네. 지금 3개를 생산했으니까 3개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품 하나당 임차료는 33원쯤 되겠네요. 되시겠어요? 33원 이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으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반비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세무 2급에서 이걸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예전이라는 건 70 몇 대 차인가? 뭐냐면 이게 조업도가 무한대잖아요. 조업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업도가 무한대로 갈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에 수렴할까요? 조업도가 무한대로 가네.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에 수렴할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이건가? 이거는 무한대로 했고 무한대 이거였죠. 요게 조업도가 무한대 조업도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에 수렴해요? 0이죠, 0.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무한대로 가면 여기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 0에 수렴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 시험에 1이라고 생각하세요. 1.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못 잘 안 나와요, 시험에. 한 번은 상관없는데 옛날 인척이 아시죠? 부모가 무한대로 가면 0, 결국 최종적으로 0에 수렴을 나중에 가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망상하지 마세요.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수포자 여러분들. 무한대까지 배우고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가능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금까지 본 건 100% 변동비, 100% 고정비를 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준변동비, 준고정비 있죠. 이거는 변동비하고 그 고정비가 섞여져 있는 놈들이에요. 얘네들. 자, 얘는 여기 사례가 좀 볼게요. 어디냐? 가급적이면 여러분 준변동비는 사례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사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그 전기요금, 가스수도요금 있죠. 뭐 전화요금은 최근 들어서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전기, 가스수도, 공공요금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얘는 사례를 외우시면 그래프가 이해가 돼요. 자, 실제로 사례도 나오고요. 보시면 얘인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그 전기는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면 조업도가 0인 거잖아요. 맞죠? 조업도가 0이면 총 원가가 없어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 요금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 요금이라는 게 딱 정해지는 고정비 성격이죠, 여러분들. 고정비. 되셨어요? 그랬다가 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즉 전기를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변동비 요소가 되죠, 전체 금액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가져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섞여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혼합원가라고 부르죠. 문제 대비하시고 다 배우셨던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리마인드. 자, 그 다음에 여기 준고정비 할게요. 준고정비. 이 준고정비는 우리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사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례 가지고. 여기는 준고정비는 많이 시험에 나오는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 있죠.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있대요. 기계장치 임차하고 있고요. 이 기계장치가요, 한 대당 제품을 100개까지 생산할 수가 있고요. 이 기계장치 한 대당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나요? 1,000원? 무슨 수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주로 이런 걸로 자주 출제를 좀 많이 해요. 이 중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100개까지 생산하잖아요. 제품을 100개까지 생산하면 기계장치 몇 대만 임차하면 돼요? 100개까지. 한 대만 임차하면 되겠죠. 그죠? 조업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개부터 100개. 맞죠? 한 개부터 100개. 한 개부터 100개. 제품 한 개부터 100개까지는 기계장치 한 대만 필요하니까 1,000원만 발생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 한 개부터 100개까지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해요. 자, 그랬다가 이제 제품을 100개를 넘어서 가지고 101개째부터 생산을 하게 되면 기계장치를 더 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1개부터 제품 200개까지는 다시 기계장치가 2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두 대를 우리가 빌리려면 총 200원 줘야 되는 거야. 2,000원 줘야 돼, 2,000원. 그죠? 이렇게 가지겠죠. 되셨어요? 네. 그리고 201개부터 300개까지는 기계장치가 3대가 필요하잖아요. 세대가 필요하니까 총 3,000원이 되지, 이 구간에서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까지는 그 구간에서는 금액이 일정한데 그 구간, 문제에서 주어진 그 구간을 뛰어넘어 버리면 총 원가가 1,000원 받고 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준고정비라고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시험에 나오는 사례가. 그리고 얘는 또 시험에 같은 말이 있죠. 계단 원가라고.
왜 계단 원가는 배우면 이거 이으시면 계단이 올라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정비하고 계단 원가는 같은 말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도 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문제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말문제를 안 한 게 요거 있죠. 가끔씩 시험에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하고 안 주고요. 그 변동비에 속하는 애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게 변동비잖아요. 근데 변동비라고 안 주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아시죠? 아까 제가 그 엔진 같은 경우에 직접 재료비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이미 배우셨던 뭐 임차료도 그렇고 보험료, 생산량에 따라서 관계없이 총 금액 일정한 애들 있죠. 고정비.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로 3번을 가장 시험을 많이 내요, 시험에. 자, 그리고 이제 가로 4번부터인데요. 여기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 자, 이건 뭐냐면, 그럼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니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세 가지로 압축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그죠? 시험에는 다음 중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런 물음 잘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제조 원가라는 용어를 안 외우고 있으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감적비를 합친 거예요. 아시죠?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뭐 제품 제조에 소비되거나 공헌하는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실제 제품을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제조 간접비가 제품을 만들지 못하죠. 맞죠? 뭐 임차료, 수선비가 제품 어떻게 만들어요? 걔네들은 근데 제품을 만드는데 공헌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제품 제조에 소비되거나 공헌하는 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구몬료 원가 계산 가서 별도로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바로 2번 비제조 원가.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 중 제조 원가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 말은 해석하면 공장에서 발생한 게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비제조 원가 여기 지금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EX 판매비와 관리비가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비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게 뭐냐면 그 시험에서 기간 원가 처리한다 이런 용어를 가끔 주거든요. 회계에서요. 왠지 기간 원가니까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기간 원가라는 거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해 버리는 걸 기간의 원가로 처리하는 거 불러요. 발생한 기간을 바로 비용 처리한다를 기간 원가라고 부르니까 혹시라도 시험에 기간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바로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회계에서 여러분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이건 단순 암기 사항이시고. 그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적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기간 원가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자, 이거 뭐냐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로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를 파시려고 해요.
기계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근데 그 기계가 얼마짜리냐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 주고 사셨던 기계고, 아시죠? 근데 기계는 감가상각서 사니까 감가상각이 좀 됐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800만원 감가상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200만원짜리가 되겠죠. 얘를 지금 처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시죠? 처분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판다면 보물상 같은 데 판다면 1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거를 얘를 하지만 20만원에 수리를 한다면 4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들 후자가 더 유리하죠. 20만원 들여가지고 40만원 팔면 마진이 20만원 남잖아요. 맞죠? 근데 첫 번째 사례 그냥 팔면 10만원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닌 원가는 뭐냐면, 분명히 나는 그냥 처분하는 것도 고려하긴 했죠. 그럼 고려할 수 없는 원가는 뭐냐면 당연히 200만원 남아있는 기계가치 잔고금이 200만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의사결정, 처분하는 의사결정이죠.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내가 취득했던 금액이랑 이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나의 의사결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여기 비관련 원가라고 불러요. 아마 이건 배우셨을 거예요. 비관련 원가라고. 근데 시험에는 뭘 물어보냐면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여러 말이 매몰 원가거든요. 그럼 매몰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 쓸걸요? 맞죠? 최근에 현대 산업개발 해가지고 그 어떤 분 실종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 구조 요청할 때 그 건설업 같은 데 사람이 매몰돼 있어 이렇게 말 쓰죠? 맞죠? 그래서 매몰이라는 말이 뭐예요? 좀 그렇지만 안에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하는 동네가 의사결정이잖아요. 의사결정이 매몰돼 있다, 매립되어 있다, 매몰. 그만 의사결정이 아래로 꺼져 있다는 얘기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다 그 뜻이에요. 원가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매몰 원가가 나오면 일단 매몰이라는 말에서 착안을 하시면 얘는 비관련 원가예요. 근데 시험에 가끔 관련 원가다라고 장난을 쳐요. 맞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든 사례로 따지면 매몰 원가 200만 원이에요. 기계장치 장부상이 200만 원짜리 파는 거잖아요. 200만 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 200만 원 다 못 뽑죠,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죠? 답을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하면 200만 원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 사례에서. 그죠? 과거에 발생했던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인데요. 여러분 기회비용은 회계에서 처음 배우시는 거 아니죠? 우리 기회비용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얼마다? 얼마 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뭐냐면, 맞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기회비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원에 오셨잖아요. 학원에 오신 거 선택하신 거죠. 3시간 동안 공부하시는 거. 네, 강제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은 거 있죠. 내가 만약에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잠잤다.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여러분들. 저도 행복해요. 그 생각만 하면. 그 시간에 잠을 주무셨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맞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뭐 게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죠? 게임하시거나 남자분들 같은 게임하시거나 여성분들은 뭐 하시나? 아무튼 뭐 아무거 뭐 이렇게 할 때 이 시간에 공부했다면 가치가 이 정도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가끔씩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시죠? 하지 않나? 하시는 걸 알고 있을게요.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아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잠을 주무셨다면 한 10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10만 원의 가치.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3시간 동안 혹시라도 내가 일을 했다. 라고 하면 6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1시간당 2만 원이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시면서 잠자면 되게 좋을 텐데. 맞죠? 그 잠자는 걸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맞죠? 10만 원하고 6만 원 중에 가치가 큰 건 당연히 여러분들 잠자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오신 거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걸 했었을 때 내가 포기한 거 있죠. 그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걸 기회비용이다라고 일상생활에서 부르거든요. 그걸 회계로 대입하면 가치를 이익으로 돌려버리시면 돼요. 아시죠? 기회비용이 끝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일상생활의 기회비용에서의 가치를 이익으로만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나한테 이익이 가장 큰 거. 근데 얘를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평균값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가장 작은 것이라고 장난을 쳐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얘는 나의 의사결정에 고려한 거죠. 맞죠? 고려한 거잖아. 잠잘까? 잠자면 어떻게 이렇게 고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고려는 했죠. 물론 선택을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련 원가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되셨어요? 자, 요거하고 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내는 애입니다. 요거가 뭐냐면 우리 그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계정은 시험에 거의 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티계정. 출제 거진해요, 무조건. 가장 많이 나서 가장 많이. 자, 보시면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까먹었다라고 하시면 다시 복귀하시고 해보면 자, 일단은 여기서 원재료인데 우리가 원재료는 차변이 기초가 있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 30원 이렇게 30원에 사례 그냥 가죠. 얘는 전년도에 샀었던 원재료죠. 근데 얘가 전년도에 사용 못하고 올해 연도로 넘어온 원재료가 30원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원재료는 언제 증가해요? 외부에서 사오면. 맞죠? 그래서 이 소나타 엔진이라고 하면 소나타 엔진 사오면. 맞죠? 그럼 소나타 엔진 사용할 수 있는 게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원재료는 100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재고 자산은 실지 재고 조사법을 먼저 쓰니까 기말의 창고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항상. 자, 그래서 기말의 원재료 창고, 즉 소나타 엔진 창고를 들어가 본 거예요. 봤더니 소나타 엔진이 20원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나머지 80원은 소나타 엔진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맞죠? 그걸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전부 다 사용했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소나타를 만드는데 사용했겠지?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비를 우리가 재료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재료비는 다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원가액에 한 가지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가액 하니까 피곤하시네. 이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별도의 원금이 없으면 우리가 이미 회계 1급 때 배우셨지만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를 제조 간접비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원가액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별도의 언급 없으면 간접 재료비나 간접 농업비는 제조 간접비를 이미 같다라고 봐요. 전제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상 시험 문제. 아셨죠? 그 말은 80원어치의 재료가 사용됐어요. 그럼 얘는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 둘 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를 이미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신 원재료 계정이 대비하지 않아 직접 재료비일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냥 다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됐겠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80원. 이해되셨어요? 100원. 자, 그러면 여기 제공품은 소나타를 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50원이라는 건 소나타를 전년도에 만들다 말고 올해 연도로 넘어온 게 되겠죠? 이게 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접 재료비 80원은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계정 대변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소나타 엔진을 만드는, 소나타를 만드는데 장착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직접 재료를 바로 다이렉트로 제공품계에서 차변을 꽂히죠, 바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맞죠? 이것도 소나타에 직접 추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게 투입이 되는 거죠, 능력이요. 그게 1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인데, 자,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엄밀히 얘기하면 소나타하고 다른 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제조간접비를 소나타와 다른 차에 분발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 분발시켜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른 동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걸 좀 이따가 할 거고, 한 3교시쯤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소나타에 들어가는 제조간접비가 17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배분했더니, 분발시켰더니. 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기초 제공품 50원은 소나타를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고요. 여기 있는 지금 색깔에 있는 전체 얼마냐? 이 350원 있죠? 이건 올해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총 투입된 제조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중에 총 투입된 제조 원가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는 직제 직무 재간의 합을. 단기, 그래서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맞죠? 단기 중에 투입된 제조 원가의 전체 금액이. 그래서 총자 쓰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400원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는 400원이 올해 연도에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전년도에 만들다가 올해 총 투입된 350원. 400원어치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00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기말 제공품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300원은 완성이 됐겠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300원이 단기 뭐라 불러요? 제품 제조원가라고 부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완성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품자를 붙이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단기 중에 총 투입된 거니까 총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이거 시험에 둘 다 구분 진짜 많이 해요.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을. 400원. 자, 그리고 기초 제품이 100원이다라는 건 전년도에 완성은 시킨 소나타예요. 근데 안 팔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연도 넘어온 소나타가 되겠죠. 100원어치가요. 기초 제품이. 그리고 올해 소나타 얼마치 완성시켰어요? 올해 새로. 여기 300원어치 완성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가냐면 제품 창고로 가야죠. 단기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얘를 팔러 가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빠져나와서 제품 계정 차변으로 옮겨가야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이 400원어치 있죠? 제품 계정 차변에 있는 400원어치는 총 판매할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400원이 판매가는 제품이 되겠죠. 판매가는 제품. 자, 근데 기발의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50원이 완성은 됐는데 안 팔린 거죠. 맞죠? 그럼 나머지 100, 250원은 창고, 소나타 제품 창고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품에서도 배웠지만 상품이나 상품 쪽에서도 창고 바깥으로 나온 거 다 팔려서 나왔겠지라고 생각이겠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 250원도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 계정 대변이 매출 원가가 되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제품 계정은 400원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출제 여러분들 무지하게 잘하니까요. 진짜로 외워주셔야 T 계정 벨레에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죄송한데 하나만 더. 뭐냐면 여러분들 공장에서 가장 원가 계산을 하기 힘들고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이 셋 중에 뭘까요? 공장에서 원가 계산이 가장 힘들고요.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 누가 봐도 좀 많아 보이는 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 제목품이 제목품.
그렇죠? 왜냐면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만들고 있는 도중에 얼마의 원가 투입되는지 계산하기가 여러분 복잡하겠죠. 맞죠? 그래서 문장의 가장 주인공은 제공품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럼 우리가 제공품을 주인공으로 해서 공장에서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공품에 대한 명세서.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시험에서 뭘 출제를 많이 하냐면 이 출제를 많이 해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걸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주는 서식이에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제공품 계정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 있죠, 여기 차변에. 이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에서 나와요, 아니면 여기 원재료 계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원재료 계정에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하고 제공품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제품 T 계정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거진 제품 T 계정이 답이에요. 보시면 제공품 T 계정은 여기가 있으시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단기 중에 완성된 놈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아직 어렵고요. 300원을 줘요. 그렇죠? 그럼 이 뒷동네는 몰라요. 됐죠? 물론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T 계정이 들어오긴 하지만 나머지 T 계정 알 수가 없어요. 알죠? 제품이라는 건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죠? 시험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없는 거 물어보면 얘를 답하시면 돼요. 제품 T 계정이요. 그죠? 자, 문제 좀 같이 풀어볼까? 기출문제? 원래 숙제로 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출문제 안 푸시면 좀 주무시더라고요. 자, 어디냐면 689페이지. 자, 689페이지에 6번하고 7번 같이 해볼게요. 자, 689페이지에 6번하고 7번. 자, 일단 6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맞아요? 맞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는 맞죠? 근데 기본 원가, 가공 원가는 직노하고 재간이죠. 일단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접 농업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 해당된다. 맞죠? 직접 농업비는 둘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기회비용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틀렸죠? 최소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가치는 이익으로 좀 이익이 가장 큰 거죠. 최대예요, 최대.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제조 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맞죠? 맞죠?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는 걸 비제조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7번. 자,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맞죠? 예,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 대변에 기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매출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제품 계정 대변에 기입. 맞죠? 여기 매출 원가 제품 대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제공품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를 하면서요.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아시죠? 이거 기말 제품이라고 해야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기말 제품이라고 해야. 되셔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맞죠? 요거 직제 지금 제가 해야 이쪽 제조원가잖아요. 여기는 무슨 잘 내면 진짜 많이 내요. 졸음 좀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설날 연휴 때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맞죠? 저 공부하는 거 다 하지도 않아요.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설날 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너 설날 때 놀 건데? 또 어떻게 공부하겠니? 이런 비중 쳐다봤거든요. 맞죠? 선생님이니까 하긴 해야 된다. 본인도 알 거야. 얘기 설명하면서.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강사니까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고발당하겠지, 막 이렇게. 얘네들 선생님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럼 설날 빼면 지금 1주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아셨죠? 진짜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가짐 가지고 어차피 지금 해봤자 설날 때가 공부 안 하니까 잊어버리겠지? 뭐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죠? 그죠? 주무실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4월달 되면 개정된다니까, 여러분들. 개정. 제가 개정되는 거 몇 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죠? 물론 많이 개정은 안 됐지만 여러분 몇 개를 좀 외워야 된단 말. 한 7개, 8개는 외워야 된단 말, 새로. 물론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누구 블로그 가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허가요는 해야 되지, 허가요. 허가요는. 네, 나랑 불법되니까. 아시죠? 이거 하면 또 회계 1급도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지금이 10시 21분이니까 좀스러운데 32분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겠습니다.